흔히들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지인 수억 원의 비톡 쪽장이 집으로 떡 날아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죠. 과연 법은 이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부부라는 이름의 무게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좀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 또 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 자산 지키는 꿀팁까지 이 순서로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부 A씨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A씨 앞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한 통 날아온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한다면서 지인에게 꽤 큰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인 A씨한테까지 같이 돈 갚으라고 소송을 건 거였죠. 아니, 남편이 그런 큰 돈을 빌린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A씨 입장에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겠죠. 결국 이 사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돈을 꼭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와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아내 A씨.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채권자 쪽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아파트는 부부가 같이 살 집 아니냐. 그럼 그 돈은 당연히 부부 공동의 생활비다. 그러니까 아내도 갚을 책임이 있다. 반면에 A씨는 이렇게 맞섰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는 빚입니다. 이걸 왜 제가 갚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이렇게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 재판의 형방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법률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거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것처럼 이런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 때문에 생긴 빚은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채권자는 바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아내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던 거죠. 이렇게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A씨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결과였죠. 자, 그럼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이유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법원은 우선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평범한 생활비라고 보기엔 너무 액수가 크다고 봤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파트 사고 파는 것처럼 중요한 재산 문제는 매일 쌀이나 반찬 사는 것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고요. 이런 판결이 나온 데에는요, 우리 법이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게 바로 부부 별산제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더라도 각자 재산과 빚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게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월급은 내 거고 배우자 빚은 배우자 빚인 거죠. 그럼 아까 봤던 일상 가사 대리권은 뭐냐고요? 그건 이 큰 원칙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예외일 뿐이지 모든 부부의 빚에 적용되는 만능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경계가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왼쪽처럼 식비나 월세, 자녀 교육비처럼 진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지만요. 오른쪽에 부동산 매매, 거액의 사업자금, 빚보증 같은 건 철저하게 개인 책임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법률 상식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A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황금률이에요. 첫째, 혹시라도 독촉장을 받으면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모르는 빚이고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같은 건 가족이라도 절대 함부로 공유하면 안 돼요. 셋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고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하거나 빚의 일부라도 대신 갚아주면 그 빚 전체를 인정한 셈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법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물론 존중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의 경제적 독립성과 권리 또한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정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본 이 법의 지혜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